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혹시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죽은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런 경험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 같이 낚시를 한 지인인데 홍천강에서 낚시를 할 때였대요. 밤에. 그날 밤 반딧불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몽환적으로. 얼마 전에 올린 그 일본 괴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 반딧불이를 쳐다보다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상황은 한참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어두운 밤 홍천강 물속을 말이죠. 그런데 걸음이 멈춘 곳, 정신을 차린 곳, 거기에 익사한 시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 참 신기하단 말이죠. 마치 그 죽음을 알리기라도 하려고 사람 아닌 어떤 존재가 관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긴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토시,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란다 하시면서 제게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 무섭다라기보단 좀 기묘해서요. 어쨌든 할아버지께서 쇼와 50년경 당시 살던 마을 그 냇가에서 경험한 일이라고 하세요. 전날 밤늦게까지 밭일을 한 할아버지는요, 일도 마무리했겠다, 마침 그때가 마을에 호두가 가득해지는 시기라 그 이른 아침을 드시고 산책 삼아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냇가 주변으로 호두를 주우러 갔다고 해요. 그 냇가는 그 산 위에서부터 천천히 흐르는 냇가였는데요. 상류에서 떨어진 호두가 내를 따라서 물을 타고 내려오다가 맨 아래쪽에 있는 거기 유속이 느려지는 거기 있는 웅덩이 쪽에서 모두 모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서는 예쁘게 모여있는 호두를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것도 없이 시간만 있으면 되고 발품만 팔면 되니까. 호두도 과장 없이 넘칠 정도로 쌓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웅덩이는 호두 줍는 마을 사람들이 늘 한두 명씩은 있는, 마을에선 유용하고 아주 인기 많은 장소였던 곳이죠.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가 그 웅덩이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요, 어쩐 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호두의 계절이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전까진 거기서 호두를 줍는 사람들이 늘 한두 명씩은 있던 곳인데 말이죠. 이상하게 그날은 어째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어째 이상하다 싶은 생각보다는 오라, 저기 쌓인 호두가 다 내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생각 없이 기쁜 마음에 혹시라도 그 사이 누가 올까봐 그 웅덩이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요. 그런데 웅덩이에 도착했을 땐 여느 때랑 다르게 어여쁘게 모여있을 호두들이 정말 평소보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양만 있더래요. 아, 이거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녀간 게로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발 늦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호두를 주우려는 그때 할아버지 귀에 어이 어이 하면서 할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근처를 둘러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엔 할아버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래요. 할아버지는 이거 혹시 누가 숨어서 장난을 치는 건가? 먼저 와서 호두를 다 줍고 남은 거 줍는 날 놀리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피식 웃음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는 얼마 있지도 않은 호두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때 또 어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이번엔 할아버지도 큰 소리로 누구냐고, 누군데 장난치는 거냐고. 거기 오는 사람은 마을 사람 뿐이니까요. 마을 사람 중 누구라고 생각하고는 할아버지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맞장구를 치듯 웃으면서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에서는 할아버지 말에 대답도 없이, 그리고 장난이라면 웃음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계속 어이 하면서 할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소리만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 쪽은 할아버지가 있는 웅덩이, 거기 바로 위쪽에서 나는 소리였는데요. 거긴 웅덩이 옆으로 있는 거의 직벽을 오르는 수준의 경사진길을 올라가면 나오는 좀 더 작은 웅덩이가 있는 곳이었대요. 그 웅덩이를 지나서 거기서 이제 작은 폭포처럼 물이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있는 웅덩이에 호두가 쌓였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제야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가봤대요. 그때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그 계류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다치기라도 해서 그래서 위쪽 웅덩이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다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말을 길게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저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말만 겨우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은 지금 사력을 다해서 간신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나름대로 그 경사진 길을 최대한 애를 써서 빠르게 올라가고 소리가 들리는 작은 웅덩이까지 갔다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에 그 우거진 갈대숲 사이를 빠져나와서 작은 웅덩이에 도착한 할아버지. 그때 그런 할아버지 눈에 들어온 건 아래 웅덩이로 물이 떨어지는 끝쪽에 어떤 사람이 엎드린 채 떠있고 그 사람 주변으로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호두가 모여있는 모습. 그래서 아래쪽 웅덩이엔 호두가 말도 안 되게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엎드린 채로 죽은 사람 등 위엔 말이죠, 엄청 큰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올라타 앉아 있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황소개구리는 진짜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할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그 소리, 어이 어이 하던 그 소리를 그 황소개구리가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압도적인 크기의 황소개구리와 황소개구리가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듯한 소리에 놀라서는 할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는 그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더래요. 그 정도로 놀란 거죠, 할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놀라서 그런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 동시에 황소개구리는 엎드려 죽은 그 남자의 등에서 물로 뛰어들더니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급하지도 않게 천천히 헤엄쳐 가더래요. 뭔가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유유히.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 놀라서는 그 후 바로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갔고요.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도 최초 목격자며 이런저런 이유로 진담을 뺐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황소개구리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게 정작 할아버지 자신도 직접 경험했지만 믿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말하면 오히려 정신이상으로 몰릴 것 같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그때 할아버지는 제게, 사토시, 이 하레비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황소개구리 울음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거든. 그런데 사람을 부르듯이 어이 어이 하는 울음소리는 말이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밑에 있던 웅덩이에 호두가 없었던 이유, 위쪽 웅덩이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사토시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그런 상황을 황소개구리가 사토시 할아버지에게 알리려는 듯 그렇게 울었다는 말인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말이죠, 그때 그냥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겠거니 싶거든요. 설마 그 황소개구리가 산속에 정령이 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사토시 할아버지는 사토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요. 사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지인 경험담도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앞전에 있던 반딧불이 일과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정말 그런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관여를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